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또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끄집어낸다고.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끄집어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날짜는 이제 6월 3일 화요일로 이제 정해졌는데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날짜가 얼마 나와서 39일하고 3 하면은 42일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5월 29일 날 5월 29일 목요일하고 5월 30일 금요일하고 이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저는 하려고 해요. 목요일 날 하려고 하면은 불과 37일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7일 뒤에는 제가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일 남았고 31일 42일 지난 이제 6월 3일 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아마 8시, 9시 되면 아마 다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새벽 되면은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 뚜껑 열어보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대명이라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부대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90%가 넘는 그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원들하고 대의원들 투표를 4월 19일하고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4월 20일 날 했는데 결과가 충청권에서는 88%가 넘었고 그리고 이제 경남권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여기에 해가지고 90% 이재명 씨가 넘었어요. 이런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같은 후보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재명 씨가 최고 높아요 지금. 그리고 18대 대선 때에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그때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인가인데 그때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그 박근혜인데 박근혜도 그 새누리당 안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 김문수하고 경선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가 87% 받았다고. 그보다 지금 이재명 씨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4월 26일 날 아마 호남권에서 이제 아마 김대중 컨벤션 센터 거기에서 아마 광주에 있죠.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4월 27일 그때는 아마 킨텍스 거기에서 수도권 서울 그리고 제주 강원도에 있는 이제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이 이제 투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저녁에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아마
대통령 후보로 막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민주당 후보만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미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이재명 그 후보가 몇 %로 받아서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남아 있는 거지. 이명박이가 50%안 넘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48%. 그리고 박근혜는 51.6%. 뭐 그리고 뭐 노태우는 뭐 34%. 뭐 김영삼이도 뭐 40몇 %, 이래 얻었다고.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40몇 %밖에 안 돼요. 노무현이도 그렇고 50% 넘은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은 이재명 씨는 55%에서 한 60%까지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사상 최고 것 같아요. 최고. 그래서 과거에 그 유신헌법 시절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권력을 엄청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유신헌법 때는 사공화국이지. 그때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고. 유신정우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3분의 1은 딱 그 박정희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딱 그 30%는 따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뭐 야당이 암만 뭐 지랄 연병을 떨어도 말을 무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랄 연병을 떨어도 이거는 뭐 박정희 대통령 뜻대로 그럼 밀어나가는 거야, 그냥.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그래 될 것 같아요. 막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거 비슷하다고, 지금.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들들들 떨고 있다고, 지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기득권들 벌벌벌 떨고 있다고. 이재명이 되면 이거는 특히 이제 예산 빼먹는 놈들, 이런 놈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말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오버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후보를 안 냈어요. 안 내고, 진보당에서는 김재현 후보가 이제 당선됐습니다. 뭐더라? 그 전주에 국회의원 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이제 그 김재현 씨인가? 그분하고 이제 경선해가지고 김재현 씨가 됐어요. 진보당에서는 후보를 냅니다. 진보당은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힘이 이제 정당 해산 판결을 받고 소멸돼 버리면은 앞으로는 진보당도 곽강을 받을 때가 와요. 지금은 뭐 국민들로부터 아주 뭐 그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중에 한 분이 또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명예대표님이시고, 그런데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늘이죠. 오늘 4월 22일 날 지금 8사람이 지금 뭐 내가 해보겠다고 이제 설치고 있는데, 뭐 A조, B조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북도지사 이철우하고, 그리고 나경원이, 그리고 한동훈이, 그리고 홍준표, 막 이래가지고 한조가 돼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김문수하고 저 김문수하고 그 유정복이 그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양향자, 또 한 사람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그 8사람 가운데 4사람이 이제 속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빅3가 3사람, 그리고 중간치기가 2사람, 약한 사람이 이제 또 3사람이고 그래요. 그 약한 사람이 이제 유정복이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양향자, 이 3사람 약세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하고 나경원이가 이제 중간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한동훈이, 또 김문수, 이 3사람은 이제 무난히 이제 되리라 이럴까요.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이, 홍준표 3사람하고 나경원 또는 안철수가 오늘 저녁에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잠깐 일을 들어보니까 상대방의 그 안 좋은 점만 자꾸 보고 막 그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나경원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나경원은 또 안철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대요. 그리고 이철우라고 그 경북도지사는 그 한동훈이를 보고 막 엄청 또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서로 안 좋은 이야기만 막 하니까 좀 듣기도 싫고 막 그렇대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이렇게 봐야 되고, 혹시 이제 그 상대방이 안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뱉어내면 안 되지. 그 공인인데, 그 상대방이 안 좋은 점이 있으면은 나는 저렇게 한 일이 없나, 또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이 지구상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5,200만 명, 그리고 북한의 동포가 이제 우리 노스 코리아에도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2,500만 명. 그래가지고 한 7,700만 명 정도가 이래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한 80억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별의별 인간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그 중에 보면은 진짜 그 흉악한 사람들도 있다고. 여자를 괴롭혀가지고 말이지. 남의 그 여성 여자 가수 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머리처럼 착 달아붙어가지고 피를 쫙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제발 좀 이혼해달라, 이혼 좀 내를 좀 시켜달라, 제발 좀 나한테 좀 떨어져 달라, 막 사정 하는 거야. 그냥 떨어져 나가 줄 테니까 돈을 내라, 이제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먹고 살면은 그게 사람이가. 그래가지고 살면 뭐 하는 거? 그래가지고 70, 80, 100세까지 살면 뭐 하느냐고. 하루를 살더라도 이 사람아 떳떳하고 정직하고 좀 바르게 살다가 살아야지. 그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오래 살면 많어 임마. 아이고 자식들. 그런 인간들도 있고, 주식 조작해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가면서 자기가 부자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말을 또 함부로 해가지고 남의 막 마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칭찬을 해줘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딱 단둘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교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 사람 단천도 아닌데 단천식으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또 카톡 같은 데 보면은 그 단체에 있는 방이 80명, 100명, 120명, 1000명, 1200명 이래 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공인으로서 일반 사람으로서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거. 안 되는 일인데 막 그걸 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살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은 사람을 그 만나기가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하고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깊은 정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조영아리가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는데 그 최희준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정을 안 줘요. 그래서 나는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그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애완견 많이 반리견이라 그러나 뭐 집에 이제 고양이나 뭐 개 키우는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그래 많습니다. 내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 주위에 보면 뭐 저녁으로 애완견 데리고 사람 막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내 보고는 그 집에 애완견 키우고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어이구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아이고 집에서 개 키우는 것은 나는 뭐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집에서 고양이 개 키우는 것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언젠가는 헤어진다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프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연을 안 맺으려고 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말이 옆으로 갑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저 후보들끼리 진짜 나경원이하고 안철수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뭐 이렇게 말로서 설정 벌이는 거 보니까 굉장하더라고. 그리고 이철우 그 경북도지사하고 한동훈이하고 또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안 좋대요. 어떻게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남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아, 이거. 굳이 하려면은 남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말이야. 안 그러면 자기 정책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짧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나라에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다 그랬잖아요. 참, 진짜 악질 인간들,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하면 돈을 뭐 천문학적으로 버는가 봐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뭐 물질적으로 완전히 폐인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면 많어. 그래가지고 5조 원을 벌었다는 뭐 사람도 있어요. 뭐 들리는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5조 원 아니라 5천억조 원.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받았으면 많이냐고. 마음 자체가 삐딱하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연놈들은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산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먼지와 같은 거단 말이야.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 헛개비와 같은 거라. 여몽 한포 영가 같단 말이야. 여몽 한포 영가 같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그건데 집착을 해가지고, 욕심을 내서 집착을 해가지고, 어이구. 하여튼, 그런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도 내하고 같은 사람이고, 나도 과거에는 다 그 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길게 한 거고, 나는 그게 조금 짧았지만은 그런 경험은 한 번씩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이해를 할 수 다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악인이든지 간에, 어떤 또 선인이든지 간에 다 이해가 된다고. 마음을 그렇게 잘못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거란 말이야. 나는 마음 잘못 안 쓴 적이 없느냐고. 있지. 엄청 많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라고. 내 자신을 보면은 이 세상에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요즘을 한 번씩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얼핏 생각나거든요. 야, 그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참 진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저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어릴 때 말이야, 진주지수 그 성산 마을에서 뭐 고아 아닌 고아로 자라면서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거 똥을 넣자 그래요. 똥을 넣는데 그 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이야기는 못하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내가 못하겠던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에서 아무도 뭐 집도 절도 없이 올라갔으니까 거기 처음에는 거기 남산공원에 올라가가지고 하수도 관 안에서 웅크리고 잤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거는 이제 그런데 야경꾼들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순경은 아니고 순경 밑에 시다발이 하는 그 야경꾼이 있어요. 뭐 준 공무원과 같이 그 사람들이 순찰 돌아가지고 잡으면은 이제 또 어디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잡혔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서도 자기도 하고 처음에는 남산 그 공원에 올라가가지고 그 하수도 관 있잖아요. 관 거기서 잤다 그러더라고. 빈 관이지 이제 그 수채 하수도물 흘러가는 그 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안에 가서 주무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거기서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산 이제 서울역 앞에 서울역 갈 때마다 내가 허경영 신인님이 생각이 나요. 서울역에서 이제 딱 내리면은 그 서울역이 옛날 서울역 그대로 있잖아. 안 없애고 그대로 놔놨단 말이야. 거기서 허경영 신인께서 이제 진주지수 마을에서 이제 14살 때 올라오셔가지고 처음 거기서 이제 불량배들한테 만났지. 만나가지고 뭐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서울역 앞에 이제 불량배들 속에서 이제 같이 조금 있었다고. 있었을 때, 야, 가자 이러니까, 힘센 놈들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단 말이야. 따라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아직도 있다 그래요. 한번 내 찾아가고 싶어요. 그 교회, 그 전에는 불이 났는데 다시 이제 뭐, 지어가지고 그 교회가 그대로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뭐냐, 그 당시에 성경책을 훔치면 그 돈이 된다 그래요. 절도, 그 가가지고 성경책 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책을 팔면 돈이 되니까, 그 한 권 팔면은 뭐, 5,000원인가? 그래서 성경책 훔치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그 일행은 다 잡히고, 허경영 총장님께서는 안 잡혔지. 그래가지고, 좀 오른손으로 이제 그렇게 비탈진 대로 손을 잡고 있다가 한 3m 되는데 떨어졌는데 그 지붕 위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문을 열고 그래 나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고, 또 이제 두 번 그러더라고. 철조망,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만은 그 담벼락 밑에 말이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도둑놈들이 그래 많았습니다. 허경영 신임하고 내하고는 7살 차이니까 그 세대가 좀 비슷하잖아요. 뭐 7살 차이면 내보다 한 살 적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1955년생, 나는 1956년생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를 막 한 10년, 20년으로 낮춰봐요. 근데 내하고는 불과 한 달 차이라, 한 달. 한 달이 아니고 1년 차이라고. 그 사람 내가 생년월일은 모르겠는데 나는 50년 1월달이라고. 그 사람이 55년 12월달 같으면은 불과 한 달 차이라는데, 한 달 차이잖아요. 그런데 내를 대하면은 이 사람은 내를 막 10살, 20살 적은 걸로 그래 대해요. 그런 사람도 봤다고. 좀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하여튼 뭐 7년 차이면은 상당한 차이잖아. 그렇지만은 같은 어떤 그 시대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라디오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문화 시설이었다고. 텔레비도 없었거든, 우리 어릴 때.
텔레비 한번 보려면은 동네 부잣집 가가지고 막 꼽사리 띄가지고 그 기밀하고 그 역도산 기밀 뭐 또 저 일본의 그 뭐야 그 이노키인가 그 레슬링 선수 그거 한번 보려고 말이지 막 가서 구경하고 그랬다고.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집에 없었어요. 텔레비 있는 집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 동네에서 몇 사람은 없었다고. 그 집에 이제 막 쳐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막 쳐들어가는데 뭐 안 그러면은 그 집 애들이 있잖아. 애들을 또 막 조집버리니까 야 인마 텔레비 좀 보자 이러면 안 보여주면 자기 부모님이 볼 때 자기 애들이 또 그거 하니까 그래서 보게 해요. 그래서 보고 주로 라디오라 라디오 연속곡을 많이 들었다고. 아이고 허경영 신임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다 공감이 되죠. 우리 어릴 때 비슷하니까. 그리고 도둑놈들이 그 당시는 참 많았다고. 우리 어릴 때에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 우리 또 이제 경북 안동에서 그 밭 같은 거 팔고 다 와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몽땅 2번 큰 도둑을 맞아서 우리가 완전 거지가 됐어요. 완전 알거지가 됐다고 우리 집이. 그 도둑을 안 맞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좀 바퀴 돌리지는 모른다. 완전 도둑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싹 다 날린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 도둑이 참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도둑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담벼락 밑에 보면은 유리병을 깨가지고 막 뾰족뾰족한 것을 막 심어놨다고. 철조망 둘른 집도 있고. 그 당시에 그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말이야. 가마를 떼기를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넘어가가지고 오토바이로 훔치 노는 걸 보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그게 뭐야. 절로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절에 갔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못하겠던데 내가 그러나 크고 작은 그런 모든 것 어려운 많단 말이야. 그런 것이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요즘도 일을 하다가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욕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팔아가지고 말이지 돈을 엄청 그런 사람들도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차단을 한 거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중학교 때. 그래 하다 보니까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런 거 하고는 멀어지게 된 것이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한다고요.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가버렸네. 참네. 자, 이재명 씨는 박정희 대통령 그 4공화국 시절에 파워가 있었던 것만큼 그 정도로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지금 현재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공수처의 검사가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0배로 한다 그러면 250명, 20배로 하면은 500명.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생각 같아서는 한 20배를 해가지고 심우정이 이런 검찰총 공수처가 때려잡는 것이 고위공직자단 말이야. 국무총리가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이나 이거 없어. 그냥 고위공직자들 그냥 싸그리 작살내는 데라고. 지금 말로 하면 특수부지. 특수부가 해체돼 버려야 돼. 그리고 아주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것을.
그리고 검찰 새로운 이제 검찰청이라는 말도 없애버리고 공수청인데 공수청으로 아마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청장에는 누가 이제 뭐 최강욱이나 임은정 검사 이런 사람 시켜놓으면 잘할 거야. 내가 거기 아주 관심 깊게 봐요.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 임은정 검사나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이라면 이빨을 갈아도 얘는 수천 억만 번을 간 사람이라고. 이 윤석열이 이놈의 새끼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번 너 한 때려봐라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보고 때려봐라 그러면 아니요 가루를 만들 사람이에요. 최강욱이가. 옛날에 보면 오자스라고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오자스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평생 살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딱 원수를 갚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거든. 그래서 관을 죽었으니까 무덤을 파헤쳐 버렸어. 무덤을 파헤치니까 뼈다구만 남아있잖아. 그 해골을 그냥 산산조각을 낸 사람이라고. 지금 그 정도로 원한이 사무친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최강욱 의원이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아마 특검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특검 받는데 제일 그 우두머리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공수청장이 되거나 이래 되면은 볼만할 거예요. 작살낼 거라고. 내란 세력이 북한의 장성택이가 있잖아. 장성택이가 그게 처형될 때 장성택이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차관급 이상 200명을 솎아서 작살내버렸다고. 실을 말려버렸더라고. 북한에서도 그런다고. 자기 김정은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장성택이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고. 장성택이를 따랐던 사람들, 그것도 차관급 이상 200명 엄선해가지고 다 작살내버렸다고. 이번에 내란 세력도 그 정도로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 쓴다고. 이게 볼만할 거야. 그러니까 공수처를 지금 225명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으로 한다. 뭐 250명 할지 500명 할지 그야 내가 모르지. 하지만은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재명 씨가 딱 한마디 하면 말이지. 딱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 법을 뭐 국회에서 딱 만들어 보면 정청래 있잖아. 딱 만들어 보면 법사위원장 바로 통과시켜 버리지. 대통령 통과 시행돼 버린다고.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음 먹은 것은 싹 다 할 수 있다고.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대가 당군 이래로 고조선 이래로 최고의 국군 상승기란 말이야. 그때에 지금 이재명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한덕수가 됐다고 가정을. 한덕수는 지금 한바탕 제쳐나가지고 너가 국민의힘 경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말이지 오늘 네 사람 뽑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리고 5월 3일인가 그때 되면은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뭐 그게 김문수가 됐든지 홍준표가 됐든지 한동훈이가 됐든지 또 뭐 안철수가 됐든지 나경원이가 됐든지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사람하고 또 한덕수하고 붙어라. 그것을 옆에서 펌프질하는 사람이 고건희하고 뭐 손학규도 거기서 펌프질을 넣어요. 그리고 이낙연이도 그 펌프질 숟가락을 댄다고. 하여튼간에 뭐 누가 최종적으로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이한테는 잽도 안 돼요. 지금 현실 여론조사가 그렇다고 지금.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어제 재판정에 나오던데 말이 양복 쩍 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궤변을 널어놓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슈 타로 거기에 이제 이슈 타로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니까 윤석열이는 재수감 되는 것은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이 죄가 많아.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으로서 계속 기소해놓은 것이 기소한 것이 많다고. 그것을 하게 되면
땅건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재구속이 된다고. 그래 되면 이제 지금은 뭐 가봐가지고 양복 입고 떡 나왔지만 좀 있으면 이제 재수고 있고 뭐 명찰 타고 이제 뭐 수갑이야 안 차겠지만은 그 좀 있으면 우리가 벌게 된다고. 그리고 자업자득 자작자수단 말이야. 이 김건희 마찬가지고 지금 김건희가 말이지 지기현인가 그 저기 판사하고 그 옛날에 그 저기 뭐 또 더 이야기하려니까 이제 그만하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아마 굉장할 거야. 우리가 5,000년 만에 처음 그런 국운 상승기라고. 그래서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되면은 스웨즈 운하가 필요 없어요. 파나마 운하가 필요 없다고. 여기서 바로 이제 저기 그리고 울산, 포항, 특히 부산 여기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제 자기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노상 법원에 불려가고 경찰청에 불려가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일을 했다고. 일을 할 때의 공약 성취율이 95%라고. 얼마나 대단하느냐고. 천재지 이재명 씨가. 그러나 허경영 오늘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 이재명 씨 밑에 그 정성호라고 있어요. 정성호 의원, 5선 의원인데 이런 사람이 허경영 신인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아주 그 무슨 뭐 희한한 이상 야리꾸리한 사람으로 그래 보더라고. 그 저게 뭐냐 저기 정강훈이 목사잖아. 정강훈이가 이제 뭐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뭐 피선거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정강훈이가. 그런데 뭐 아마 못 놀 거예요. 그런데 뭐 나온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대통령 출마하는데 어떻게 정성호 의원한테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뭐 허경영이 같다 그러더라고. 이 새끼 내 앞에서 그놈 세려서 막 까말대기를 한대 내가 세려도 오지게 하면 세렸을 거야. 정성호 이놈 새끼 말이야. 야 이 후리아들놈의 새끼야 임마. 정성호 이 5선을 본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재명이 밑에 그 신복이잖아. 말을 그딴 식으로 하면 되나 임마 이 자식아. 허경영이 같다고. 욕놓는다. 아 새끼들 말이야. 정성호 밑에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들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들 허경영 신인을 모르잖아 임마.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임마. 어릴 때부터 임마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고. 이 새끼들 말이야. 공부한 목적이 뭐야 이 후려돌놈이 새끼들. 공부 출세 분별지만 공부한 놈들 아니냐고. 무분별지로 공부했어 임마. 나쁜 놈의 새끼야 임마. 뭐 임마. 정강훈이하고 허경영이가 같다고. 나쁜 놈의 새끼야. 빤스 바람으로 임마 연병장 임마 수천만 번을 떼어 임마 새끼야. 지도자 정신교육 때 갈 준비하고 있어. 나쁜 놈의 새끼야. 정성호 의원한테 내가 하는 소리라고. 자,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서는 잘할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씨는 훌륭한 대통령은 틀림없다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팔이 빈대 모기와 같단 말이야. 이 세상에 어제 허경영 시인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후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야. 사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씨도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팔이 빈대 모기와 같다고. 왜? 허경영 신인을 못 알아보니까. 이재명이 그럼 밑에 있는 정성호 같은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쁜 놈 새끼야. 아주 심한 욕을 하려다가 내가 그래도 내가 뭐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자제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만하겠어요. 허경영